같은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셨다고 한상희 대표님 강연을 듣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개인 맞춤화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체 인식까지 가능해지고 상황 인지 기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결국은 다 도달하게 되면 이제 기계가 나를 알아보고 정말 나 하나만을 위한 디자인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나의 모든 정보를 기계가 알고 있는 건 또 싫어해요. 이게 소비자의 모순성인데요. 사용자의 모순성이고 아까 구글 글래스 말씀도 하셨는데 그걸 쓴 것을 내가 저기에 촬영될지도 모르는데 바로 프라이버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프라이버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해야 된다.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또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전공은 AI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하신 기술들에 대한 거는 제가 iNews24라는 데 테크프론티어라는 칼럼으로 18꼭지를 쭉 썼는데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의견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프라이버시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페이스북 플러스 구글 하면은 당신의 프라이버시, the end of privacy 또는 트위터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의 학자들은 아니다.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면서 특히 젊은 세대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용어가 있는 게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프라이버시를 내놓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한 15%에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모든 걸 개방하고 상관없다. 이게 한 10% 정도 돼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프라이버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해. 그런데 아까처럼 뭐 쿠폰 줍니다 이러면 바로 가서 주민번호 쓰고 바로 주소 쓰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는 게 우리 사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거예요. 근데 요것에 아마 그 비중도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비중도는 아무래도.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 프라이버시를 통해서 제공을 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득이 커지면 우리는 거기서 트레이드를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그렇지만 저희 와이프처럼 절대로 내놓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존재를 해요. 우리 와이프는 페이스북도 안 하거든요.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조금씩 노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혜택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그 비중이 많이 바뀔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일 따끈따끈합니다. 송윤호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아까 한상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 또는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 더 맞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인터넷이 되는 시대에는 사실 커넥티드카 그 집안과 그다음에 차와 모든 것이 연결이 될 겁니다. 사실은 차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뒷부분에 전 그 얘기가 재밌었어요. 예전에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그 대전제가 있는데 디자이너들에게는 형태가 점점 기술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디자이너들에게는 특히 제품 디자이너들에게는 산업 디자이너들에게는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대에 그 디자이너의 위기, 그리고 그걸 위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회는 있는지 그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아까 잠시 웃음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위기가 온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추상적인 디자인이라는 작업 자체가 추상적이고 기술의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대부분의 회사들도 지금 감성 디자인의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감성을 넘어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UX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를 기회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즐거운 상상을 하고 당황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는 비관적으로 절대 보지 않고 오히려 디자이너들에게는 더 짜릿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앞에 했었어서 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저희 외식업 얘기 들었었잖아요. 예, 식문화 얘기 들었었는데요. 유지영 대표님께 이런 질문 드릴게요. 사실 외식업을 디자인이랑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좀 처음에 들으실 땐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셨지만 프로세스가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을 반영해내는 것, 네, 그거는 디자인 프로세스랑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외식업계의 서비스 디자인의 영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왜 제 질문만 이렇게 어려우시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외식업은 사실 집으로 갖고 가는 외식 산업의 소비재가 있고요. 저는 주로 외식을 인간이 가장 가족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소통하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죠. 그냥 스마트한 어떤 기능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외식 공간에서는 아직도 한 1000년 전에 그것과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라는 게 외식업에서는 물론 선택부터 마지막까지 전부이지만 그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제가 보기엔 요즘에 스마트한 서비스를 접목하는 거는 외식 레스토랑이나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접대하고 누군가를 소통하는 공간에서는 선택에서까지의 그 기준까지는 스마트한 트렌드가 같이 오고 있고요. 그 선택 이후의 공간에서는 정말 가장 인간 감성적으로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그 어떤 로맨틱한 그런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외식업에서 서비스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가 참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영역은 좀 많이 다르죠. 네, 인간 생활이잖아요. 저희 오늘 부제가 사실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주제 발표를 해주셨어요. 손정민 대표님께서 이 6분의 강연을 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윤리의식 얘기가 종종 나왔습니다. 6개의 강의를 들으면서, 6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뭐 과학윤리, 또 뭐 생명윤리, 뭐 의학윤리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디자인 윤리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디자인 윤리 강령도 언젠가는 제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디자이너들에게 윤리의식. 예전에는 뭐 7, 80년대 그 이전에는 이제 환경에 관련된 거, 재료를 선택하거나 이런 데에서 이제 윤리의식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 변하는 이러한 트렌드를 다 이렇게 보신 상황에서 디자이너의 윤리의식에는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즉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위해서 디자이너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절대적인 가치. 네, 네네, 손정민 대표님께. 저는 맨 처음에 제 얘기하시다가 네. 다른 분이 질문을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윤리적으로 살지 않았는데 윤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려니까 그렇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윤리와 디자인 그리고 트렌드 부분하고 연결을 짓자면요,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전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윤리가 필요했다면 아까 다른 연사님도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개개인이 이것이 진짜 윤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디자이너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커스터마이제이션 데이나 요새는 뭐 서브스크립션 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내가 이게 윤리라고 생각하면 윤리고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불법인지를 이제는 다른 저희가 디자이너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상품으로 내는 것, 그것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 네, 중간에라도 질문이 생각나시면 꼭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웨어러블 얘기가 오늘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손정민 대표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우리가 웨어러블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 웨어러블을 어디까지 볼 것이고 도대체 웨어러블 그러면 문자 그대로는 입을 수 있는 이잖아요. 근데 패션 쪽에서 이제 웨어러블 얘기해 주신 박상진 대표님께 혹시 이 웨어러블이
재정의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개념으로 이 웨어러블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냐하면 원래 입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모든 전자제품과 모든 영역에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견 부탁드릴게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군요, 질문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웨어러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되느냐,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 왜냐하면 아까 이제 CD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웨어러블의 개념이 패션이었다면 나머지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패션을 포함한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마저도 웨어러블이 그것이 메인 스트림에 와 있는 거라면 당연히 정의는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굉장히 일상적인 개념에서 어떤 정의가 좀 필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디바이스라는 것도 아마 우리가 생각해왔던 디바이스와는 좀 다른 개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일상으로 그 키를 돌리셨어요. 전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힐링 얘기를 해주신 이민아 대표님께 좀 여쭐게요. 사실 오늘 우리가 트렌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트렌드를 읽어내고 예측해내는데 소위 트렌드가 트렌드인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트렌드를 이끌고 또는 생성해내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제가 그 트렌드 컬러를 힐링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의 좀 정말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건드린 것 같아요.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가, 그 필요에 대한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창조성과 대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트렌드하고 거리가 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의성,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대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소수에 의해서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중성으로 인한 뭔가 유행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거기에 창조성과 대중성이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트렌드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트렌드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동조 범위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트렌드일지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유행일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동조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한상기 대표님께서 정말 죄송하게도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 그 EBS 인터뷰가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좀 나가 보셨어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사님들 5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짧고 명쾌하게 혹은 그냥 단어 하나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2014년, 2015년의 디자인 트렌드를 쭉 훑어보다 보니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스마트였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 패러다임에 살고 있죠. 그런데 다음 패러다임은 뭐냐는 거죠. 넥스트 패러다임, 스마트의 다음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캐주얼하게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넥스트 패러다임, 스마트의 다음은 뭐다? 라고 어느 분부터 여쭤볼까요? 박상진 대표님 여쭤봐도 될까요? 되게 어려운 게 그 2014-15 디자인 트렌드에서 스마트가 핵심 키워드다라는 것에 잘 동의가 안 돼서 사실 좀 어려운데 어쨌든 차지하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그대로 해서 생각을 맞춰보면 아마 휴먼 리소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아주 근원적인 희소성들을 그 되찾아가는 무드 이런 것에서 아마 디자인이 좀 출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휴먼 리소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토론의 묘미인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아 주신 게 굉장히 고마운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 스마트라는 단어를 동의하지 않으셨었던 스마트로 쓴 것이 아니라 사실 스마트하다라는 것에 정의도 없습니다. 사전적 정의 스마트한 것에 우리가 스마트한 기술, 스마트하다, 스마트해, 똑똑해? 뭐가 똑똑한 거지 과연? 기계가 나를 알아봐주고 해주는 것이 똑똑한 것인가? 그것은 결국 나를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즉 스마트하다라는 것에 대한 재정의, 스마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스마트하다라는 건 인간을 중심에 두고 그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에 대해서 스마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먼 리소스라는 대답은 저랑도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지영 대표님도 좀 여쭤볼게요. 항상 앞에 분이 말하면 그 말이 멋있어 보여서 따라하고 싶은데요. 저는 다른 영역도 분명히 다 존중돼야 하는 트렌드가 있다고 하지만 전 외식 산업에서 보는 스마트는 가치 소비라고 봅니다. 내가 그 공간에서 즐거우냐, 그 선택이 옳으냐, 그리고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하고 인간의 막 감정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가치 소비가 선택이 됐을 때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거는 방법적인 방법이니까 뭐 상관없고요. 그 가치 소비가 저는 그 다음 트렌드라고 예상하고 싶습니다. 네, 가치 소비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송혜교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그 세 분께도 여쭤겠지만 좀 간단하게 단어로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키워드로. 네, 저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화 되면서 오히려 더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기계들이 그렇게 스마트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스마트 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인간성의 회복 또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민아 대표님. 네, 저도 이제 그 스마트로 인해서 힐링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편리함과 첨단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또 이 반면의 부작용은 사람들의 뭔가 애정 결핍이라든가 좀 우울감을 또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다음은 내추럴 그리고 내추럴과 힐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주제 발표로 멋지게 시작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에 마지막 대답으로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은 대표님. 마이크가 있었네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제가 아까 빅데이터 다른 연사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왜 중요할까요? 바로 저희가 만든 데이터라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가 아니라 스몰 데이터, 그 다음에 히든 데이터인데 사람이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 다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만들고 그것을 저희가 어떤 필요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만 더 붙이자면 저는 스마트함,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남자를 고를 때 아니면 배우자를 고를 때 친구를 고를 때 맨사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약간 내가 무언가를 도와줘야 되는 핸디캡도 사실은 부담스럽지만 저희가 애정이 있고 친구처럼 관계를 갖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적정함이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필요에 의한 적정함의 가치를 저희 디자이너들 그다음에 저같이 트렌드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토론과 함께 2014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유익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트렌드 단서들을 많이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